이 AI 기능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까? 기존의 메모리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친구란 무엇일까? 친구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아니, 친구란 무엇일까? 이름이 친구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iOS 18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 이 생성형 AI 이게 정말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사실 챗GPT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는 이 삼성의 갤럭시 S24 여기에도 이 생성형 AI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 대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진입을 한 상태죠.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좀 이 AI에 대해서 좀 잠잠했었는데 이번 iOS 18을 기점으로 이 시장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iOS 18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알아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무려 S24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iOS 18에는 소위 애플 GPT라고 불리는 자체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 시스템을 애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AI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시리 있죠? 이 시리가 챗 GPT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통합이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리보다는 훨씬 더 똑똑해진다는 소리죠.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챗 GPT 같은 이런 LLM들은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에서 공개한 이 논문을 살펴보면 기존의 메모리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진짜로 좀 중요한 게 기존에는 램에 좀 의존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플래시 드라이브로 우회시키면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CPU는 4배에서 5배, GPU 같은 경우는 20배에서 25배 정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기존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최근 소식을 좀 살펴보면 이번 A18 칩셋은 기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16코어였던 뉴럴 엔진이 32코어로 대폭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 애플의 뉴럴 엔진은 이 16코어를 계속 고수했었는데 같은 16코어긴 하지만 해마다 속도는 크게 이제 빨라졌어요. 최근에 나온 A17 프로의 뉴럴 엔진을 보면 A16보다 2배나 더 빠릅니다. 그런데 코어 개수까지 늘어나게 되면 기존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성능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뉴럴 엔진이 생성형 AI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가지 AI 기능들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AI 코어의 증가는 비단 아이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M 칩셋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올 M4 칩에도 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나 맥에서도 이런 AI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애플이란 기업이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AI에 관해서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좀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뭐 되게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처리 방식은 다 비공개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아마 이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챗GPT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챗GPT한테 뭔가를 시키거나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대화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시킨 일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얘한테 시킨 일들도 컴퓨터로 로그인을 하면 그대로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리도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기기 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리한테 우리가 뭔가를 좀 물어보면 좀 딱딱한 말투로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iOS 18에서는 뭔가 좀 더 구어체적인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구란 무엇일까? 친구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아니, 친구란 무엇일까? 이름이 친구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어떤 아무튼 애플의 AI에서는 시리가 얼마만큼 변할지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새롭게 등장할 애플의 생성형 AI 기술 이번 iOS 18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이건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iOS 18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생성형 AI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뭐 AI 기술 말고 다른 변화는 없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변화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OS의 디자인도 상당히 변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출시한 비전 프로 있죠. 이 비전 프로는 독자적인 OS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비전 OS라고 해요. 실제로 제품을 착용하면 약간 반투명한 여러 가지 창들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iOS랑 아이패드 OS에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tvOS의 사이드바 있죠. 이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형태가 약간 이제 떠다니는 그런 형태예요. 비전 프로 써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디자인일 텐데 제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아이패드 OS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녹여내서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iOS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살짝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물론 애플이 디자인을 워낙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제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살짝 잘못 나오면 조금 쓰기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어요. 아무튼 애플에서 이 비전 프로가 지금 굉장히 밀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사용자들이 뭔가 이 비전 OS에 좀 더 적응하게끔 그렇게 만들 거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전 OS처럼 좀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세련되어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메시지 앱도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 iOS 18부터는 RCS 시스템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이 RCS라는 거는 구글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아이폰끼리 사용하는 iMessage 말고 일반적인 SMS나 MMS 이런 걸 보면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정도까지는 기존에도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RCS가 이제 도입이 되면 굳이 아이폰끼리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이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갖고 있어도 서로 간에 좀 더 풍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갤럭시여도 그룹 채팅이나 실시간 입력 또는 읽음 여부 확인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대용량 파일 전송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통신망 연결 없이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송수신이 가능해지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간의 소통을 좀 더 좋게 해준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워낙 이제 국민 앱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변화도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매년 6월에 열리는 WWDC에서 새로운 OS를 이제 공개하잖아요. 올해도 역시 WWDC에서 iOS 18을 미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이 WWDC가 지나고 나서 이 7월쯤 공개가 되고요. 정식 출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 출시와 거의 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9월 정도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출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9월달이죠. 9월 초 중순 사이로 거의 나오는데 요번에도 이것과 비슷한 스케줄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번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이 AI 기능 이거를 이제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까 아마 요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나온 이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이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나왔잖아요. 물론 OS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전작들도 다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은 이 S24에만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폰 16 같은 경우도 이것과 좀 비슷한 방향을 취하지 않을까.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에만 한정되게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좀 말이 여러 가지로 좀 분분한 것 같고요. 아무튼 애플이 기존에도 OS 업데이트 할 때 과거 모델들까지 굉장히 좀 폭넓게 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과거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번 iOS 18 업데이트만큼은 좀 주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iOS 18에서 어떤 내용이 변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이번에 AI가 정말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올해 어떻게 보면 거의 키워드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애플에서 이런 걸 만들면 또 어떤 모습이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이번에 비전 프로도 애플이 만드니까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AI 분야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